의사들이 잘못 수술을 이해하고 성적인 반응에 대한 기전을 잘 모르면서 다른 쪽에 있던 사례를 적용하면 되겠지 하고 겁 없이 책임감 없이 했던 수술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벨라즈 원철TV의 산부인과 전문의 원철입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십시오. 제가 한 며칠 전부터 봄철에 유행한다는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좀 좋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요, 재수술 시리즈로 소음순 음액 성형의 세 번째 음액 포피 관련한 시술, 부작용, 처리법 말씀드릴까 합니다. 사실 전에 다뤘던 소음순 관련한 두 가지는 수술하자마자 생기는 그런 문제는 대부분 초기에 해결이 되고 크게 길게 그렇게 장기적인 합병증을 남기거나 하진 않습니다. 또 두 번째 말씀드렸던 소음순 비대칭을 교정을 잘 못한다든지 해서 생기는 헌운동 만운동 했던 그런 수술들은 번거롭고 굳이 안 해야 될 일들을 하지만 재수술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비교적 쉽게 교정이 가능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음액 포피 관련한 음액 귀두 관련한 시술 자체의 합병증은 사실 제일 어렵고 심각한 후유증을 남깁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음액에서 음액 귀두라고 하는 남성의 음경 귀두라고 하는 그 부위가 그 기능이 사람 몸에서는 성관 말고는 다른 일을 하는 게 없죠. 남성도 마찬가지고 물론 남성은 소변을 보는 기관이기도 하지만 여성은 요도와 음액 귀두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건 전적으로 성관 관련한 기능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이 수술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거나 경험이 적은 분들이 여기를 손대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자 포경 또는 음액 포경? 이런 말을 쓰는 홈페이지나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 선생님이 있다면 전 그런 병원에는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의미 자체를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러한 수술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사실 이 문제는 제가 수차례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음액 포피 수술 잘해야 된다, 잘못하면 안 된다, 포경이란 수술하고 혼돈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아마도 이제는 좀 많이 없어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수술을 결정할 때 그 병원에 이런 포경이란 말이 나오면 그 병원은 좀 조심하십시오. 왜냐, 음액 꺼풀과 꺼풀이라는 거는 음경의 꺼풀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을 포경한다고 생각해서 남자들 하듯이 음경과 다 있는 부분을 싹둑 잘라내서 뒤로 꼬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음액을 노출시키면 성감이 좋아진다 어쩌고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남자의 음경, 포경도 뭐 여러 가지 종교적 이유에서든 과거에는 아이를 낳자마자 아이들의 뭐 성기 성장이나 민감도를 위해서 수술을 한다고 했지만 사실 그게 크게 무관하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수술을 하지 않는 서양의 많은 선진 국가들은 이러한 수술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위생 관련해서는 조금 나아질 수 있겠지만 음경의 민감도에서 있어서는 그닥 좋은 결과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그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 크기는 굉장히 작은 여자의 음액 부위를 그 주위를 잘못해서 가위로 잘라내든 심지어는 뭐 전기 같은 걸로 또는 레이저로 다 태워가지고 그냥 음액이 딱 고정되고 음액 포피는 없는 이러한 시술을 한 경우는 사실 답이 없습니다. 음액 귀두와 그걸 분리해서 포피를 만들어줘야 되는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물론 종교적으로 여성의 어떤 성적인 것들을 좀 강압적으로 제재하기 위해서 음액을 절제하는 경우 있는 시술을 하는 경우에 만드는 방법을 동원하긴 하지만 상당히 쉽지 않은 수술입니다. 따라서 음액 귀두와 가까운 주위에 어떤 시술을 통해서 화상까지 입었다 하면 그냥 기다려서 될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음액 포피를 다시 만들어준다든지 하는 그런 과정을 고려해야 되고 그 노출로 인한 건조감 또 성감의 저하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음액의 수술은 음액 포피를 음액에서 멀리 있는, 예를 들면 둔부와 가까운 위쪽 경계 부위나 또는 살짝 옆을 통해서 거리가 있게 수술하는 거는 신경의 분포 면에서 꼭 필요하다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액 귀두에 직접 시술을 하거나 태워버리는, 사실 그런 환자들이 저한테도 왕왕 찾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요새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이걸 깨닫고 그런 수술을 하지 않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있다면 먼저 음액 귀두와 덮고 있는 표면이 잘라져 버리면 없지 않습니까? 그 경계 부위
부위를 열고 이것을 분리시킨 다음에 다시 위로 덮어주는 그러한 시술은 어렵지만 또 성공률도 떨어지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시술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원래 성감을 지속하는 이유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음의 귀두를 노출시키고 거기를 자극하는 거는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자극이 되지만 진정한 성감을 유도하는 방법은 음의 포피가 자연스럽게 성교 활동에 의해서 귀두를 지속적으로 가볍게 터치하는 자극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음의 귀두 위에 포피는 반드시 어느 정도는 덮여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외래를 보다 보면 제가 음액 포피가 너무 늘어져서 귀두가 안 보여야 하는데 사실 그게 꼭 보여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소음순이 너무 두껍고 늘어지다 보니까 그 무게감 때문에 위에 포피도 같이 따라 내려왔다면 저 한참 위쪽에 있는 귀두에서 먼 쪽에 절개를 넣고 당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그냥 덮여 있다가 그 위로 싹둑 잘라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정확히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이쪽 부분에 수술을 할 때는 여러분의 성감과 깊이 관련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수술 성공한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또 그런 환자들이 잘 해결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은 걸립니다. 수술하고 한 달 이상 성관계도 못하고 하지만 그런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현재까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되니 너무 폭경 등을 통해서 음액이 너무 노출됐다. 더 안 좋아요. 또는 그 주위에 화상을 입어서 감각이 이상해졌다, 건조하다 하시면 빨리 어떤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수술 전에 물론 건조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의사들이 잘못 수술을 이해하고 성적인 반응에 대한 기전을 잘 모르면서 그냥 다른 쪽에 있던 사례를 남자의 사례를 적용하면 되겠지 하고 겁 없이 책임감 없이 했던 수술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모두 다 해결해 드릴 수는 없고 또 저 말고도 이런 분야에 경험이 많은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분들과 상의하겠지만 신중히 결정해서 이러한 고통이나 어려움에서 해결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음액 포피 관련한 과잉 절제 또는 화상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그 문제점 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